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사연에 대한 제 의견 또 제 해결책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나도 그런 적이 있거나 했었으면 한번 우리가 공감해 보는 시간, 그리고 배워보는 시간, 앞으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부남을 짝사랑하는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50대 중반의 남자 부장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셨고 고등학생 자녀도 두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불륜 같은 관계를 맺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장님은 항상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아내분과 자녀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게는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조언해 주시고 업무적으로도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분을 짝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편하게 대하시지만 저와 있을 때만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실제로는 그냥 후배 직원으로서 챙겨주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도 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니까요. 그런데도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내가 너무 외로운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끊어내야 할까요? 자신보다 연상인 20살 이상의 연상인 분을 짝사랑하는, 그 다음에 그 유부남이시고, 그러니까 좀 금기시 되는 관계죠. 그런 분을 짝사랑하는 미혼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30대고 20살 이상의 연상의 분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일단 이거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 감정의 증폭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성애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래를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연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성애 결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20대의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대성통곡하는 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연과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성과 보호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즉 50대의 가장이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 남자분이 안정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젊은 30대에 좌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있는 또래 남성들과는 좀 다르게 안정돼 보이는 게 매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한테 본인이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할 때 의존 성향이 있거나 나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실패,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사랑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랑이라고 내가 할 때는 상대방에게 헌신을 할 수 있겠다, 헌신하고 싶다라는 각오가 있을 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된 관계에 대한 판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금지된 관계를 본인이 맺고 있을 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금지된 관계에 대한 판타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욕구를 그냥 충동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미성숙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외로움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외로움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자주 반복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멘탈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 조절 능력도 좀 부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외로움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느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액티비티를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취미, 또 독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망상과 착각을, 즉 인지 왜곡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부장님께서 나한테 호감을 보여주시는 게 그분의 그런 친절함, 물론 뭐 내가 또 굉장히 예뻐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걸로써 굉장히 그 정서적인 만족을 갖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 바람직할 텐데 본인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본인이 이성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나 또는 비슷한 연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금지된 관계는 사실 다음이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나한테는 이 친밀감이 지나친 나의 착각은 아닐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결국 해답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그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내가 혼자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아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